그래서 1년 만에 150만이 넘었던 것 같아요. 와. 특히 요즘 어딜 가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연예인분들의 이 신경을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는 조금 경험하고 있고. 아니 실제로 저희 집에도 한번 같이 놀러 오신 적이 있는데 보자마자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왜 이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지? 5억 있어? 그거 없으면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마. 자, 오늘 안목이 남달라 틱톡 270만 명, 유튜브 38만 5천 명, 인스타그램 23만 4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말 한국의 건강 전도사입니다. 하랑한의원의 우리 강남허준 박용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이거 시그니처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같이 한번. 네, 강남 허준. 네. 박용환 원장님 네. 모셨습니다. 오늘 네, 저희 반갑습니다.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팔로워가 진짜 많으세요. 느는 날도 있고 주는 날도 있을 텐데 매일매일 네. 어떻게 좀 체크하세요? 어떠세요? 컨텐츠를 업로드를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지를 보고 컨텐츠에 대해서 조절해야 되니까 항상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직업이 한의사시잖아요. 네, 어딜 가든 이제 건강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으시고 음식을 같이 먹더라도 어떤 게 몸에 좋은지, 그렇지.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운동이 본인에게 좋은지 이런 걸 자꾸 물으시는데 사실 일상에서 그런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풀어드리는 거를 컨텐츠로 옮긴 거죠. 오늘도 진료를 지금 마치시고 네. 지금 여기 녹화하러 오신 거예요? 네, 달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한의사로서 진료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시간들을 가지고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담 그리고 강의 또 이런 것들을 모임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체력인 것 같아요. 한의사로서 그리고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했고 명상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몰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몰입을 15분 단위로 쪼개서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시간 관리 15분 단위로 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15분 단위로 해보니까 움직여지더라고요. 큰 단위도 있지만 그 안에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는 시간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 가지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진료도 그런 식으로 예약을 짜고 그 다음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체력은 타고나신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아프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픔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건강을 자신하는 게 아니라 건강은 관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잠을 하루에 7시간 반 이렇게 꼭 자야 되고 밥은 3끼를 꼭 먹어야 되고 이런 루틴들이 있어서 모든 게 항상성이라고 일정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정함을 조금 지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력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네, 맞습니다. 좋네요. 아니,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콘텐츠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네. 건강 관리하라고 해주시는 네네네. 셀프 치료법 이런 네. 소개도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 이게 병원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 건강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아무리 많은 걸 알려드려도 그리고 제가 팔로워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조회수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걸 실천을 안 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관리를 하셔서 조금 더 나은 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 조금 의존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의사가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만 알면 상당히 잘 낫는 경우가 많고 난치병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모르거나 안 해가지고 환자로 더 많이 되시거나 나는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자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질병이나 큰 병이 생겼을 때는 의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만 해줘도 의사들이 조금은 역할이 진짜 의료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의사라는 그 직업 앞에 네.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이 더해진 거잖아요. 네. 한의사 앞에 인플루언서가 붙음으로 인해서 네. 내 삶에 좀 더해지는 장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치료를 받으시고 원장님은 치료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알리셔야 될 것 같다는 말을 20년 전에 들었었어요. 이 좋은 걸 좀 알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알리려면 방송, 그렇죠. 신문, 잡지 뭐 이런 그거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SNS라는 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방송과 미디어죠. 네. 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기고
팬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저를 알리는 게 쉬워졌고 저의 철학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쉽게 말하면 저의 철학에 동의를 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료도 조금 더 편안하고 이분들과 소통이 더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희 집에도 한번 같이 놀러 오신 적이 있는데 저희 네.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인데 틱톡 매니아잖아요. 그 네, 네, 아이들은 네. 보자마자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왜 이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지? 네. 막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자 그렇다면 이제 인플루언서 한의사로서의 또 내 삶에 그래도 좀 힘든 점도 있긴 하실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해야 단점 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요즘 어딜 가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연예인분들의 심정을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는 조금 경험하고 있고 평소에 행실을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도 더 이게 좋은 게 더 많으니까 네, 그래도 이걸 맞습니다. 꾸준히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도 일반인인데 어떻게 네. 보면 지금 연예인 같은 느낌의 어떤 약간 삶의 고립을 조금 가끔씩은 느끼실 때마다 네. 뭔가 마음이나 아니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스트레스 같은 것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멘탈 관리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잊어버려야죠. 네. 그리고 오히려 좋은 분들께 더 집중하려고 해요. 환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분이 좋았는데 한 분이 맞아.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 뒤에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가 상처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넘길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제 기분 때문에 그 뒤에 분들은 좋은 분들이 영향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다. 네, 미디어를 보고 잠깐 웃을까 어떤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분을 전환하는 것들을 뭐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분들께는 적어도 영향을 좀 덜 주고 물론 저녁에 잘 때 이불킥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채널 지금 세 가지 다 네. 활동을 하셨지만 뭐가 제일 먼저였어요? 유튜브가 먼저였나요? 거슬러 올라가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께 메일링을 먼저 드렸어요. 아 메일을 네, 진료를 처음 시작하면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거의 반복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매일마다 보내드리면 이분들이 매일마다 상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관리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일은 그렇지. 돈이 안 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좋은 정보를 지인들도 알면 좋지 않을까 네. 해서 인사를 나누면 명함 받으면 메일링 해드리고. 메일로 하고. 근데 어느 날 3,000명이 된 거예요. 숫자가. 모임에 나가면 그거 참 유익하더라 좋더라고.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갑자기 페이스북 나온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라는 맞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조금씩 하게 됐었죠. 제가 굳이 힘들게 안 해도 그냥 바로 전달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간에 아마 기억나시려나요? 네. UCC라고 그럼요. 예, 다음 회사는 네. 제가 방송 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방송이 계속해서 안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럼 이거를 영상으로 좀 그렇지. 전해드리면 좋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운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UCC로 조금씩 그 당시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도 반응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가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는 이건 SNS라 생각을 하지 안 않고 하고 그냥 영상 그냥 저장하는 영상을 거. 저장해서 그 링크를 보내드리는 용도로 이제 썼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책에다가 QR코드를 집어넣어서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로 올렸고 어느 날 이 유튜브가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팔로워분들이 5,000명이 된 거죠. 와.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글을 초창기였다. 예. 제가 글을 적었던 그 내용들을 그럼 유튜브로 옮겨드리면 되겠네 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다가 그렇죠. 인스타그램이 나왔는데 인스타그램 너무 어려웠어요. 이 사진 감성이 필요한데 한의원에서 사진 찍어봐야 그렇지. 몇 컷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스타그램은 조금 힘든 곳이구나 라고 해서 포기를 하고 틱톡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틱톡에서 고민들이 있었죠. 초등학생들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인들께 이제 하려다 보니 교육 콘텐츠가 틱톡 사업부에서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는 분들을 조금 모집했는데 그때 제가 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콘테스트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팔로워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1위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기억에는 150만이 넘었던 것 같아요. 와. 외국인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틱톡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게 또 서로가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인스타에서도 릴스라는 숏폼이 그렇죠. 들어오게 되고 유튜브에서도 쇼츠가 들어오면서 다 연결이 돼서 지금 그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재미있는 거는 옛날에 방송을 했을 때는 50, 60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셨다면 유튜브라니까 30, 40대 분들이 알아보시고 틱톡은 10대, 20대. 그러니까 전 연령층이 지금
조금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좋은 결과가 생겼네요. 강남 허준. 자, 그러면 요즘 이제 또 이렇게 뭐 크리에이터다, 네. 뭐 같이 이제 컨텐츠로 승부를 하셨다면 요즘은 또 이제 공동구매에도 네, 이제 또 직접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유산균을 먹으라고 하면 어떤 것도 올리실까요? 그렇죠. 뭐도 올리세요 혹시? 뭐 유산균 먹으라는 네. 뭐 요구르트 먹어야 되냐? 이런 분들은 약간 옛날 분들. 옛날 분들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랬을 요새 거고, 분들은 요즘은 동그란 그 캡슐을 떠올리실 거예요. 유산균 하면. 유산균 하면. 사실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들은 당분이 많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유산균을 드시면 좋다고 했는데 요구르트를 드시면서 당분 때문에 살이 쪄서 오시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유산균은 그게 아니라 저희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캡슐에 들은 그 당시에는 유산균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한의학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대부분의 영양제들은 사실 한약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메가3든 아니면 유산균이든 다 어떻게 보면 천연적인 물질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다 한약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오메가3를 드시라고 했는데 마트에 가서 그냥 사 드셨는데 그걸 먹고 오메가3를 잘못 먹으면 비염이 생긴다든지 재채기 기침을 자꾸 한다든지 가렵다든지 오메가3를 잘못 먹으니까 이분이 원래가 면역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던 분인데 어느 날 입술이 터져가지고 더 심하게 오시는 거예요. 어이구. 이상하다. 진료를 해도 아무런 한약 처방도 다 좋았고 그 전까지 딱 조사를 해봤는데 오메가3를 가져와 보세요 했는데 3패가 된 거죠. 아이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정보만 그냥 드리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좋은 제품을 찾아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오히려. 있겠구나.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몇 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해는커녕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는 인사가 막 진짜 수천 개의 댓글이 도배를 하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드린 보람이 좀 있고, 이분들이 저를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팬이 되어서 멀리서 상간벽지에서 해외에서 저한테 치료받으시러 마음 먹고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걸 어떻게 빨리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네. 이런 분들께 좋은 것들을 해외도 그다음에 상간벽지 우리 전 지방에도 다 그렇게 구해서 드시면서 제가 말씀드리죠. 프로그램 어떻게 하시라, 이건 어떻게 드셔야 된다, 와. 운동을 어떻게 하시라, 이걸 가지고 운동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니까 뭐랄까 생활에서 예방하는 게 더 쫀쫀하고 알뜰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면역을 정말 좋아하는데 면역하면 우리 몸에서 7, 80%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소화기거든요. 아, 소화기. 예, 네. 소화기가 건강해져야 우리 몸의 면역이 일단 좋아져요. 그래서 먹어서 흡수되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장에서 소화가 잘 일어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가 잘 돼야 되고, 대장에서 찌꺼기를 보호를 하면서 배출을 잘해야 돼서 위장에 있는 소화 효소, 그 다음에 소장에 있는 유산균, 대장에 있는 식이섬유와 그 다음에 유익균들, 유익균들 중에 유산균, 비피더스균, 낙상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처음에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수면에 관련된 그렇죠. 잠이 너무 요즘은 중요하잖아요. 참 불면의 시대를 네. 살고 있어서. 그래서 수면에 관한 제품들이나 그리고 여자분들을 제가 환자분들 오실 때 관찰을 해봤더니 압박 스타킹을 너무 자주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압박 스타킹이 말 그대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혈액순환- 붓게 만드는 거죠. 순환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오셨을 때 그 압박 거들기라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막 보정속옷. 네, 보정속옷. 그리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원단과 이런 것들 다시 같이 연구를 해서 순환이 되는 밴드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한방 파스를 많이들 붙이잖아요. 통증을 위해서. 한의원에는 통증으로 아픈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한방 파스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해서 패치를 또 만들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좀 한의사시니까 네, 그런 제품 선정이나 꼭 만들 때 네. 이것만은 정말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정보가 많아지고 많이들 알려드려서 좋은 제품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데 그 기준들이 예전에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기준들이 많아서 제품을 오히려 만드는 곳들도 잘 생산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기준만 잘 전달해 드리면 일단 잘 생산을 해주시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그걸 따지죠. 예를 들어서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을 거의 대부분 없애달라.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가루 제품들은 네.
그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첨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공정들은 어쩔 수 없는데 최소한으로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해서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거나 만들어드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항상 이렇게 실천하시고 네. 뭔가 실행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남다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용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뭘 몰라서 그렇게 몰라서 하는 거죠.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해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리고 어떤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러셨어요? 아니면 뭐 저는 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호기심? 네,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고 여건상 못했던 것들이 많아서 제가 커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일단은 부딪혀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해봤을 때 뭐 실패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눈치라든지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제가 대부분 뭔가를 했을 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 한 건 없으니까 예, 남들이 뭐라고 하실 만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약차라는 것을 많이 보급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약차. 왜냐하면 한약이 정말 가치가 있고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약을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많다고요. 맞아요. 처방도 받아야지. 맞아요. 금액도 너무 크다 보니까. 비싸고. 근데 이거를 좀 쪼개가지고 이분께 꼭 필요한 거 하나만 매일마다 드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약차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약차를 사업화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커피에 너무 찌들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사람들은 건강한 것보다 커피라든지 탄산음료를 더 많이 드시는 문화가 있다 보니 저에게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박 원장 5억 있어? 5억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는 거는 저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문화잖아요, 문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게 되고 지금은 이제 약간 할 수 있는 베이스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차가 약차가 조금 더 보급이 되면 약차 카페 같은 걸 좀 늘어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걸 벌써 10년 동안 참고 있습니다. 제가 할 것 더 많은데. 제2의 강남어준 꿈꾸는 또 후배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막 그래요.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 컨텐츠를 보면서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메일도 많이 받고요. 그렇죠. 실제로 후배님들도 저처럼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또 감사하죠. 이런 분들께 일단은 저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고 전문직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뾰족하죠. 대신에 단점은 뾰족하기 때문에 확장이 조금은 어려운데 그렇죠. 이 장점을 잘 살리려면 어쨌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확실해야 되고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확장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생활에서의 모든 것, 운동부터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생활에서의 모든 것을 결합을 시켰고 요즘은 그렇게 결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걸 내가 가진 전문성을 어떻게 결합을 하면 좋을까? 그렇죠.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 박용환은 어떤 사람인데 사람요? 이렇게 살까요? 저는 어릴 때 뭔가 소원이라고 하면 국가와 민족을 좀 생각을 했었던. 와. 아까 좀 이상하다고 했지만. 어려서부터.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근데 이제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개인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가족이라는 게 생기니까 내 가족이 보여요. 내가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전에는 정말 저는 남들 위해서만 좀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래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한의원을 하면서 어느 순간 직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지인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죠.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먼저 바로 서는 게 맞는 거구나. 그 상태로 그냥 쭉 좀 더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또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순간 드는 생각이 그럼 자녀분들은 아빠가 인플루언서여서 너무 좋아해요? 어때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엔 저도 아이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 날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아빠를 알아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맞아요. 너희 아빠 덕분에 내가 허리가 아픈 게 나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 아빠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아빠가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제일 좋네요. 기분 좋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약손에 망가시네요. 정말 그죠? 네. 손만 대면 우리 꿈 얘기할 건데 꿈. 네. 아까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런 한의학이라는 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물론 한의학뿐만이 아니라 뭐 양의학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어떤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게
외부에서는 알아보니까 스파라고 하기도 하고 호텔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요양병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몸을 관리해서 이 안에서 정말 나갈 때 사람이 바뀌어서 나가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고 그런 게 만들어지면 이런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필요할 거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전 세계에 심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멋진 꿈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품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어떤 컨텐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다른 모든 것들도 필요해서 네. 많은 좋은 분들의 아마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좋은 분들이 아마 또 협업도 하실 꿈을 같이 또 꿔주시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안목은 남달라 우리 고수님들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안목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라고 저희가 네. 또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띠지에 저희가 직접 박용하는 이 사진이 이 사진 봐.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게 옷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금. 자, 그래서 박용하는 몸의 안목 고수단인데 네. 저희 스태프분들이 네. 다들 네. 이 단어를 네. 공통으로 떠오르셨어요. 네. 제가 뭐죠? 적어서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는 약손의 안목 고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손, 약손 한번 좀 약손으로 잡으면서. 만들어서. 따뜻해. 벌써 낫는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